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올해로 야구부 창단 44주년을 맞은 강릉고등학교가 제74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정된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될 경우 창단 이후 첫 우승뿐 아니라 강원도 고교 야구 역사상 첫 우승이 됩니다. 야구 소식 최룡철 스포츠 대회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원주 도심의 골목에서 골목 카니발이 열립니다.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시민들이 공연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원주 문화재단 정철 축제 운영 담당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코너 소비자 시대에서 최미숙 주무관이 해외 여행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해로 야구부 창단 44주년을 맞은 강릉고등학교가 제74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준우승을 한 이후로 결승에 진출한 게 12년 만인데요.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될 경우 창단 이후 첫 우승뿐 아니라 강원도 고교 야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미 지역에선 축제 분위기인데요. 강팀을 상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릉고등학교 야구 소식 최룡철 스포츠 대 기자에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필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의 최정상을 가리는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리는데요. 강릉고등학교 대 수원 유신고등학교의 대결입니다. 두 팀의 대결을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언론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이 청룡기 고등학교 야구는 챔피언십 대회입니다. 선수권 대회. 네. 선수권 대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황금사자기도 있고 뭐 대통령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황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선수권 대회는 딱 하나예요. 이 청룡기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예. 감통과 굉장히 이 명예가 있는 대회라서 굉장히 오늘 저녁 6시 벌써부터 강릉을 비롯해서 사실은 고등학교 야구에 옛날에는 좀 대단했죠. 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만 해도요. 고등학교 야구 대회 표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동대문 야구장에서 진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일본에서는 참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인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금방 식어버렸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고등학교를 갖다가 창이라고 보고 네. 유신고등학교를 방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창과 방패 싸움인데 왜냐하면 강릉고등학교가 4경기 지금까지 올라올까지 팀 타율이 3할 6푼 3리입니다. 네. 3할 6푼 3리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와. 이게 2할 7푼 때면은 잘하는 건데 예. 3할이면 아주 잘하는 3할 6푼 3리니까 이거 대단한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유신고등학교는 그 자책점이 그러니까 점수를 1.32밖에 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류현진 선수가 1.82 아닙니까? 와. 1.3이니까 예. 그러니까 방패죠. 예. 창과 방패의 오늘 싸움인데 예. 야, 저도 오늘 저녁 목동 야구장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관심이 큽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고등학교 야구팀이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4번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99년에 춘천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올라서 대구 상고를 맞아서 한 점 차로 졌어요. 3대4로. 네. 그리고 강릉고등학교가 2007년 12년 전에 경남고등학교한테 0대5로 졌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강원도 내 고등학교 야구팀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고등학교가 대구 상고를 3대4 한 점 차로 지고 난 뒤에 춘천의 야구 붐이 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야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발전 방향, 뭐 전투차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줬습니다만은 그거 만들겠다는 사람이 힘을 붙여가지고 하질 못했어요. 예. 명예를 여다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전국 대회를 하려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자, 오늘 강릉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를 이기면은 이거는 또 강원도 야구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유신고등학교의 그 방어율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달 황금사자기 대회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신고등학교가
지난달에 황금사자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여기도 그 막강한 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게 아니고요. 그 강릉고등학교도 작년 전국체전에서 광주울건한테 져서 결국은 동메달이 그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번 타자 홍종표 선수 지금은 3학년입니다. 아주 유격수인데 잘 때려요. 네. 2번 타자 정준재 또 4번 타자 김주범 선수 이 선수는 4경기에 8타점을 기록하니까 근데 문제는 강릉고등학교 에이스인 그 투수 김진욱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60개 이상의 공을 던져서 결국은 오늘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네. 이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투수에 그 신학진 선수라든가 인성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타선이 얼마나 터져주느냐 이런 것이 오늘의 결승전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신고등학교와 강릉고등학교 그 두 야구팀의 감독이 서로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배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강릉고등학교는 최재호 감독이라고요. 8차례나 고등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명감독입니다. 예. 2006년 복수고등학교 또 2009년에 또 신고등학교 우승을 차지했던 감독이고요. 이성열 감독이 선배인데 지금 64살이에요. 이 감독도 우승을 많이 차지했던 팀이란 말이죠. 86년에 덕수상고 감독을 맡아서 우승을 시켰고요. 네. 이런 점에서 오늘 결승전은 역시 고등학교 야구 선수니까 감독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최재호 감독과 이성열 감독 오늘 아마 이 1회부터 이 작전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타자라든가 투수들은 다 이 감독의 사인을 받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 오늘 6시 목동구장에서 있을 강릉고등학교 대 유신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한번 이겨서 강원도도 야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지금 두산에 뛰고 있는 김재환 선수는 작년에 44개 홈런왕이 된 선수예요. 속초고등학교 출신이란 말이죠. 예. 이따금 강원도 출신들이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두 팀 모두 잘하고 있고요. 또 우승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데, 자, 오늘 밤이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자님께서는 이 결승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1회부터 아마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마 최재호 감독은 초반부터 이 때려라 이런 거거든요. 네. 적극적인 그런 이 타격을 원하는 게 이제 최재호 감독이에요. 예.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유신고등학교는 여기에 투수들이 좋아요. 소영준이라든가 허윤동, 임준소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타자들을 이 투수들의 공을 잘 받아치느냐 이것이 1회부터 굉장히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고등학교 야구는요 아직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건 많은 점수를 내준단 말이죠. 예. 실수를 적게 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네. 초반에 점수 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창과 방패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강릉고등학교 꼭 이겨서 네. 강원도도 야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골목길에서 축제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원주 도심 한가운데에서 초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5주 동안 토요일을 뜨겁게 달구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원주 골목 카니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의 정철 담당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골목 카니발이라는 것이 어떤 축제인가요? 저희 골목 카니발은 시민을 위한 축제입니다. 예. 저희 지역 대표 축제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의 메인 프로그램인 댄싱 카니발 퍼레이드를 일상에 접목하여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리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꾸민 행사입니다.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에도 골목이라는 단어, 골목을 장소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골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원도심에 있고요. 지금 원주 지역에는 많은 원도심 공간이 있습니다. 예. 과거의 화려한 모습을 뒤로한 채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공간으로 되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 원도심의 거리, 즉 골목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특히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는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시민들이 문화적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지금 꾸며진 곳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문화의 거리 공간, 골목에서 거리에서 저희가 진행되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 공간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을, 문화예술을 진행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적 장소가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 지금 문화의 거리 비도로의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의 원주 시민들이 이 골목 카니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골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의 첫날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행사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그 전까지 골목 카니발 했을 때도 모든 골목 카니발 행사가 좋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또 많은 참가자들이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골목 카니발에 또 관람했어요. 네. 저희가 매주 15개의 생활문화예술 단체들이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축제장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앞에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못하게 되어 좀 약간 장소를 이동해서 지금 진행하고 공간이 그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생활문화예술단체들이 골목 카니발을 즐기면서 특히 관람하는 시민들도 열렬한 응원과 환호를 보내주셔가지고 매우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 카니발에서는 어떤 공연들을 만나볼 수가 있나요? 골목 카니발에서는요, 저희가 다양한 지금 장르의 춤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춤이란 워낙에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풍물놀이도 있고요.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댄스 스포츠, 실버라인 댄스 공연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한 우리 전통 춤인 한국무용, 그리고 교방장구춤 등 다양한 한국 예술 춤들이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펼쳐주는 합기도나 태권도, 방송 댄스 등 춤들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이 펼쳐주는 줌바 댄스, 네. 나차 댄스 등 다양한 공연들이 저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원도심의 거리가 아주 들썩들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8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추대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8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골목 카니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일까지는 매주 15개 팀이라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중앙동 원도심을 춤으로 들썩들썩 해줄 예정인데요. 네. 또한 8월 10일에는 골목 카니발 데이라고 해서 참여한 팀들 중에 이 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팀들과 겨뤄보고 싶다. 하나의 미니 경연대회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네. 댄스 카니발과 다르게 큰 무대가 아닌 적은 무대에서 생활문화 단체들만의 경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많은 원주 시민들이 오셔서 이 공연도 관람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 보시면서 골목 카니발에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골목 카니발 소식 원주 문화재단의 정철 담당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각종 소비자 민원과 분쟁 사례를 알아보는 지금은 소비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이 이제 7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거의 방학 들어가는데요. 방학하죠. 예, 이제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 한번 다녀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는
휴가 관련해서 숙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해외 여행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 뭐 금융적으로 환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금융 꿀팁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좀 체크해야 할 거는 어떤 걸까요? 예. 이제 해외여행이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하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관련돼서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들, 또 여행 일정을 바꾸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잘 못해주거나, 또 뭐 어디 여행을 갔더니 쇼핑 같은 경우 너무 강요를 받았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진행자분이 첫 질문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이러잖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피해에는 추후에 있는 거고요. 네. 가장 먼저 소비자가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가 좀 안전한 나라인가, 예. 이거를 봐야 돼요. 예. 뭐 국가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외 안전 여행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사고가 있는지, 뭐 이제 테러는 있는지,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한 안전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나라부터 정하고 이러지 말고요. 외교부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안전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해외 감염병 같은 경우, 우리 예전에 여러 가지 해외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질병관리본부에도 꼭 좀 들어가 보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두 곳을 확인을 해야 하는군요. 외교부의 네.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또 질병관리본부의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네.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행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계약 해제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또 뭐 여행의 일정이 바뀌거나 이런 얘기들 제가 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여행사를 잘못 선택해 갖고 생기는 문제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사 선택할 때는 첫 번째, 가격이 싸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예.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여행사가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줄 만큼 보증보험 가입 같은 경우가 여유롭게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뭐 관할 지자체, 이제 아무래도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여행사에 관한 기본 정보는 여행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뭐 여행사별로 똑같은, 뭐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여행사가 굉장히 많고요. 여행사별로 가격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 두세 개 정도 비교를,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비교를 해보고, 네. 그리고 여행사를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여행에 보면 특약 상품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약 사항 같은 경우가 별도로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특약 내용까지도 기왕이면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행사 관할 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확인할 때는 여행사 이름만 알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할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굿 여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굿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춘천시라 그러면 춘천시 관광가 이런 쪽에다가 전화를 하면 네. 등록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이거는 궁금할 텐데, 보증보험은 거의 여행사를 개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관할 지자체에다가만 물어보면 안전하게 언제 등록이 되어 있고
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뭐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한 절차네요. 네. 다음 시간 꿀팁을 통해서 전해주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하려면 환전이 필수잖아요. 이 환전 수수료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로,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뱅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환전은 꼭 모바일로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대 수수료를 뭐 90%까지 우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본인이 등록한 지점이라든가 먼저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놓고 나중에 이제 돈을 찾으러 가면 되거든요. 네. 뭐 그리고 또 아닌 경우에는 공항 내 영업점에 가서도 직접 수령이 가능하니까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로 바꾼 이후에 거기에 가서 달러를 갖고 현지화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요즘은 그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해외여행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행자 보험도 종류가 워낙 많더라고요. 똑똑하게 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해외여행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고, 네. 뭐 이제 몇 번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행자 보험은 정말 필수인데요. 여행자 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네. 여행을 위해서 집에서 떠나는 시간, 내가 오늘 저녁 6시에 예를 들어서 뭐 하잖아요.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0시가 되는 오늘 0시부터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 뭐 여행을 뭐 아침에 11시에 리무진을 타고 간다 그래도 그날 그러니까 0시부터 예를 들어서 7월 16일이면 7월 16일 그러니까 15일 밤 12시면 16일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출발일부터 이제 또 집에 도착하는 시간, 네. 비행기 타고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우리 집까지 오는 시간으로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청약서에다가 여행 목적 같은 경우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지 이것도 위반하거나 이러면 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환전을 하거나 또 로밍하거나 뭐 항공권 패키지 이런 거 이용할 때 부수적으로 어떤 데 보면은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결합 보험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소비자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뭐 사고가 났다 이럴 때 보장이 뭐 60%, 70%이 정도밖에 보장 범위와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여기에서 결합 보험을 그냥 이렇게 왜 내가 가입만 하면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부분 보상 범위가 부족한 부분만 해가지고 별도로 보험을 좀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합 보험으로 나온 해외 여행자 보험 내가 상품을 살 때 이렇게 끼워서 주는 것들은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해외 여행자 보험이 그렇고요. 또 해외 여행할 때 수화물 파손이나 또는 수화물이 분실돼서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화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가방을 아주 통째로 분실을 해가지고 예. 한국에서 입을 옷, 뭐 아이고. 겨울 옷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예. 새로 샀다는 이야기를 아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네. 낭패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수화물 분실에 관해서는요. 혹시라도 분실됐는데 이제 가방을 찾을 때 분실된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 공항에서 즉시 피해 사실 접수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뭐 파손 확인서, 분실은 분실 확인서 이런 입증 자료를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수화물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여행 갔다 돌아와서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나라에 가서 가방을 찾아가지고 열어봤더니 네. 파손된 것들이 있다. 예. 이럴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접수 기한이 한 7일에서 열흘 정도로 접수 기한이 있는데 네. 이 기한을 넘기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제 기간 안에 파손 신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노트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파손도 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분실되기도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탑승할 때,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타시는 게, 네. 귀중품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탑승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수화물 뭐 이렇게 최대 용량 그 킬로그램이 굉장히 예. 작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버될 경우에는 네. 그거를 붙이려 하다 보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예. 수화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예.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무게 맞추느라 네. 공항에서 아주 그 캐리어 펼쳐놓고 난리를 펼쳤던 그런 네. 기억도 나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자, 그 밖에 해외 여행 중에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행할 때 보면 동의 없이 여행지에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가이드가 어떤 거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쉬는 분은 쉬거나 아니면 이 일정에 참가해야 되는데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추가 옵션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내가 좀 일정 변경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이러면은 일정표 꼭 그 사전에 약속이 된 일정표하고 네. 변경이 된 일정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어야지 네. 나중에 이제 보상하는데 입증의 문제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여행 중에 사고라든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정말 난감한 일인데 예. 이럴 때는 여행사에 바로 뭐 가이드나 여행사에 좀 바로 알리고요. 네.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이 좀 이렇게 본인 것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라든가 의사소견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여행자 보험 가입한 걸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증빙 자료를 꼭 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해외여행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경우는 또 소비자원에서 직접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 이쪽을 통해서도 피해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정도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여행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꿀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밀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